출산 직후 눈보라 속에 쫓겨난 며느리,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 훗날 종가를 무너뜨립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선 야담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 한양, 사직골에서 멀지 않은 한 종가집, 200년을 이어온 명문이라 불렸지만 그날 밤만큼은 명문도 체면도 다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기와 끝을 때리던 밤, 안채에서 다급한 울음이 터졌습니다. 영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하인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울려 퍼지고 마당에 등불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뛰고 발자국이 엉키고 누군가는 마른 기침을 삼키며 대청으로 달려옵니다. 안방에는 시신이 놓였고 아직 몸이 다 식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의 기둥이던 시아버지. 그가 눈을 감는 순간 종가의 문은 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안채 깊숙한 산실에서 또 다른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이 낳았습니다. 조금 뒤 산파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이어집니다. 딸입니다, 마님. 또 딸입니다. 그 말이 대청을 스치자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초상집의 울음과 산실의 울음이 한 곳에서 뒤엉키는 기이한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립니다. 첫째도 딸, 둘째도 딸. 그런데 하필 오늘 영감이 숨을 거두는 이 밤에 또 딸이라니. 박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고 억눌린 분노를 꾹 눌러 담다가 마침내 폭발합니다. 저주다. 전연이 우리 집안을 말리고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하인들까지 숨을 죽입니다. 뭐들 하느냐. 어서 저것을 끌어내라. 찻상이 내리쳐지고 찻잔이 산산조각 납니다. 마님 아직 해산한 지 한 시즌도. 닥쳐라. 내 말이 안 들리느냐. 산실문이 벌컥 열리고 유씨가 끌려 나옵니다. 피가 다리 사이로 흐르고 품에는 갓난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태반도 다 떨어지지 않은 몸. 눈앞이 아득한데 손만은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대청마루 한가운데 문이 열린 채라 눈보라가 그대로 들이칩니다. 그 추위 속에서 유씨는 무릎을 꿇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이건 씹지도 못할 망할 몸뚱아리다. 시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딸,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딸. 이게 무슨 저주냐. 유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제발 아기만은. 박씨 부인의 손바닥이 뺨을 후려칩니다. 찰싹 소리가 대청에 울립니다. 닥쳐. 이 흉한 년. 초상도 치르기 전에 집안을 더럽히느냐. 그때 안채 뒤편에서 남편 이창수가 나타납니다. 유씨는 마지막 희망처럼 남편을 올려다봅니다. 서방님, 제발 이 아이들은. 하지만 이창수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어머니 말씀이 곧 종가의 뜻이오. 나도 어쩔 수 없소. 그 한마디로 유씨의 눈에서 빛이 꺼집니다. 그리고 더 참담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창수 뒤로 계집종 하나가 배를 쓰다듬으며 비웃듯 유씨를 내려다봅니다. 그 계집종은 이미 이창수의 씨를 받아 아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며느리를 내칠 명분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보퉁이 하나 던져주고 당장 쫓아내라. 문 앞에서 죽어도 우리와 상관없다. 하인들이 낡은 옷 몇 벌을 보퉁이에 던져 넣어 마당에 내던집니다. 보퉁이가 터지고 헌적삼과 아이 저고리가 눈과 진흙 위에 흩어집니다. 그때 산실 뒤편에서 3살배기 큰딸이 울며 달려 나옵니다. 엄마. 엄마. 박씨 부인이 아이마저 발로 밀칩니다. 이것까지 내 딸이 아니더냐. 모두 데리고 꺼져라.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대문이 쾅 닫힙니다.
눈보라가 대문 위에서 더 거세게 몰아칩니다. 유 씨는 큰딸 손을 잡고 갓난 둘째를 품에 안습니다. 몸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한 발짝 떼어낼 때마다 속이 찢어지는 듯하지만 유 씨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좋다. 오늘 이 눈보라 속에서 내가 죽지 않는다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 저 문 앞에 저것들 무릎 꿇게 만들겠다. 그 결심이 훗날 종가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유 씨는 걸어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피가 눈밭에 떨어져 붉은 점을 찍습니다. 큰딸이 울며 말합니다. 엄마, 추워요. 배고파요. 유 씨는 이를 악물고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가 반드시 살려줄게. 반드시. 얼마나 걸었는지, 의식이 몇 번이나 끊겼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낡은 움막집 문 앞에 닿았을 때 유 씨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다음 날 연기가 오르지 않는 집을 이상히 여긴 촌부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새 모녀를 발견합니다. 이런 추운 날 불도 안 지피고 이게 무슨 일이냐? 촌부는 급히 불을 피우고 따뜻한 물을 먹입니다. 한참 후에야 유 씨가 눈을 뜹니다. 첫 번째 생각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촌부가 말합니다. 살아있어. 둘 다 살아있어. 유 씨는 갓난아이의 미약한 숨을 느끼고 그제야 울음을 삼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그날 유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유 씨에게 남은 것은 낡은 헝겊과 바늘 하나뿐입니다. 이 손으로 살아야 한다. 아이들을 먹여야 한다. 며칠 뒤 유 씨는 큰딸 손을 잡고 장터 끝 천막 아래에 자리를 잡습니다. 품속엔 둘째를 안고 손에는 바늘을 쥐고 헝겊을 꿰맵니다. 허리띠, 주머니, 끈, 손수건.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하게 만듭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곁눈질만 할 뿐 멈추지 않습니다. 해가 지고 배는 고프고 아이는 울고 그래도 유 씨는 바늘을 놓지 않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팔리지 않던 날 유 씨는 마지막 남은 1000조각으로 복주머니 하나를 만듭니다. 그때 한 여인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비단 상단의 행수 윤 씨였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소? 유 씨가 고개를 듭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윤행수는 바느질 선을 유심히 봅니다. 정갈하군. 배운 손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고리 소매 하나만 만들어주시오. 내일 해질녘까지 은전 2입을 주겠소. 그날 밤 유 씨는 등불 아래에서 밤새 바늘을 움직입니다. 손끝이 얼어붙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큰딸이 잠결에 중얼거립니다. 엄마, 배고파. 유 씨는 눈물을 닦고 바늘을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다음 날 윤행수는 완성된 옷감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은전 2입을 쥐어줍니다. 유 씨는 손끝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밤 유 씨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죽을 사줍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고 잠이 듭니다. 유 씨는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며칠 뒤 비단 상단에서 다시 사람이 찾아옵니다. 1000조각과 실꾸러미가 담긴 보따리와 쪽지 한 장. 시간 날 때 해두시오. 유 씨는 낮에는 장터에서 팔고 밤에는 상단 일을 합니다. 잠은 두세 시진.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흐르자 윤행수는 유 씨에게 말합니다. 당신 솜씨가 아깝소. 우리 상단에서 일해보지 않겠소? 유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윤행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눈이 아니라 손이 증명하는 법이오. 상단에 들어간 유 씨를 반기는 건 박수보다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애둘 딸린 여자를 왜 데려오나?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잖아. 혹시 도둑질이나 하러 온 거 아냐? 유 씨는 말없이 듣고 말없이 바늘을 듭니다.
첫날부터 거래는 쉽지 않습니다. 천을 들고 말 걸어도 무시당합니다. 하루 종일 거래는 한 건도 성사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 유 씨는 창고 한쪽에 버려진 찢어진 비단을 발견합니다. 이건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다들 비웃습니다. 찢어진 천을 가져가서 뭘 하려고? 유 씨는 대답합니다. 쓸 데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유 씨는 찢어진 비단을 이어붙여 작은 복주머니를 만듭니다. 자수도 장식도 없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매듭, 깔끔한 손바느질. 다음 날 윤행수는 그 물건을 보며 눈썹을 올립니다. 이상하게 고급스럽군. 유 씨가 말합니다. 화려함보다 절제가 귀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윤행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소. 오늘 납품 갈 때 이것을 가져가 봅시다. 도성 북문 근처 고관대 부인의 손에 복주머니가 쥐어집니다. 부인은 만져보고 말합니다. 거칠지 않고 군더더기 없고 이런 게 좋구나. 20개 더 만들어 오시오. 그날 저녁 상단의 작은 술상이 오르고 윤행수는 유 씨에게 술잔을 따릅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상단 사람이오. 잘해 보시오. 유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모두를 기쁘게 하진 않습니다. 상단의 오래된 일꾼 양씨 부인이 불만을 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소문이 돕니다. 유 씨가 도안을 훔쳐 외부에 넘겼다더라. 똑같은 물건이 다른 가판대에서 나왔다더라. 윤행수는 유 씨를 불러 묻습니다. 외부에 넘긴 적 있소. 유 씨는 단호합니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윤행수는 한숨을 쉽니다. 확실히 누명이 벗겨질 때까지 납품은 중단하겠소. 상단의 시선이 차갑게 변합니다. 처음부터 수상했어. 음식 배급이 줄고 천 배급도 줄고 아이들 먹을 것까지 사라집니다. 유 씨는 말없이 견디며 바늘을 듭니다.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와도 천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관대 부인이 다시 찾아옵니다. 지난번 만든 사람 유 씨 마님이 맞지요. 그분 손이 아니면 안 됩니다. 윤행수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날 밤 유 씨는 숨을 돌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상단 창고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야. 불이야. 연기가 사방을 메우고 불길이 천장을 핥습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마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유 씨는 젖은 천을 머리에 두르고 뛰어듭니다. 저건 제가 모은 전부입니다. 연기 속에서 유 씨는 장부와 비단 몇 피를 움켜쥡니다. 그때 천장 들보가 무너집니다. 큰딸의 비명이 터집니다. 엄마, 사람들이 달려들어 유 씨를 끌어내고 유 씨 손에는 그을린 장부가 꽉 쥐어져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질렀고 기름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올라옵니다. 유 씨의 시어머니 박 씨.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 불을 지르게 했다고 합니다. 장터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하지만 유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손을 내밉니다. 우리 창고 쓰시오. 돈은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유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 은혜로 유 씨는 다시 일어섭니다. 유 씨는 상단을 나와 자기 이름으로 천막을 칩니다. 복주머니, 손수건, 허리끈, 작지만 단단하고 정직한 물건들. 첫날은 몇 개만 팔립니다. 둘째 날은 단골이 생깁니다. 셋째 날은 소담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담 상단. 입소문이 납니다. 비싸진 않은데 오래 가더라. 꾸밈은 없는데 손이 좋더라. 한편 종가는 무너집니다. 도박빚, 병든 아이, 텅 빈 창고. 땅과 집은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소담 상단 마당 앞에 낡은 옷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시어머니 박씨, 남편 이창수, 그리고 어린 사내아이 하나.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먹입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다오. 따뜻한 밥 한 끼만 먹여다오. 유 씨는 한참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섭게 마당을 채웁니다. 유 씨는 아이 앞에 다가가 겉옷을 벗어 아이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굶기고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꺾이지 않고 살아내는 것. 그들이 꿇지 않아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당신은 날 용서한 거요. 유 씨는 단호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죄는 없으니까요. 제 딸들이 겪은 고통을 이 아이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유 씨는 아이를 안고 등을 돌립니다. 시어머니와 이창수는 빈손으로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의 한 여인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지금을 사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살아남은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혹시 지금 당신도 버려졌다고 느끼고 있진 않습니까?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사연 있는 사랑방의 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해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으로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른쪽의 다음 영상과 아래 추천 영상에도 재미있는 야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어서 감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 있는 사랑방.